예, 민주당의 대형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것이 터지면서 물론 발빠르게 민주당에서 제명도 하고 이춘석 의원은 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공세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 이춘석 의원 사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네. 좀 돌려까기를 했는데 돌려가기. 예, 이게 이춘석과 그 보좌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엄청난 미담이죠. 엄청난 미담. 아니 이 정당에서는 다 쓰레기 치우라고 시키고 의원 갑질만 하는데 야 너 주식 못하지 이리 와봐. 내가 네돈 불려줄게. 그래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그냥 이렇게 주식해가지고 보좌관의 그거를 불려줬으면은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같이 그냥 윈윈하고. 의리야 진짜 동지적 관계지. 문진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동지적 관계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은 물론 본회의에서는 하면 안 되지만은 네. 진짜 대단한 거죠. 표창 줘야 돼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발당시킬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반어법입니다 지금. 왜냐면은 해명이 되게 의아했던 게 그 보좌관이 처음에 언론사에다 한 얘기가 의원님은 주식 안 하십니다. 그랬었죠. 주식은 제가 하는데 저는 의원님께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뭐 갖고 있었던 내역이 재산 신고 내역이 없었으니까 이게 정말로 뭔가를 알고 계신 분인가. 어쨌든 처음에는 막 부인하는 듯 하더니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탈당하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스스로의 생각, 그리고 아마 지도부에서도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가고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히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른 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명을 하긴 했어요. 탈당했지만. 근데 과거에 김남국 의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코인 상황이 터졌을 때 본인이 탈당했어요. 탈당은 했는데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했고 그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그 22대 총선 전에 비례정당 만들 때, 위성정당 만들 때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위성정당이 다시 민주당이랑 합당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민주당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원 신분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인가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꼬리 자르기 식의 보여주기인 것인지 혹은 민주당이 정청래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엄중한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본회의장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언론의 카메라에 노출이 안 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 자체를 이 사선의 법사위원장이 하지 못했다. 그 상황에서 거기서 했다. 그 자체의 그 어떤 무감각성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정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씩 나오는데 음. 바로 그 더 팩트가 사진 기자가 보도한 건데 그거 하자마자 작년에 국감 10월 달에 국감에서도 네. 하던 게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차 씨예요. 그 계좌주가. 그러니까 그때 그 매체가 사진 찍은 거기서 조금만 더 한 발짝 들어갔으면 그때 이미 터지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명을 그냥 공개를 안 한 거죠, 솔직히. 이춘석이 누군지도 모르고. 맞아요. 뭐, 네. 얘 야당이고. 한 하니까 야당 의원. 한 야당 의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 뭐 사진 찍은 사람이 몰랐겠어요, 그거를.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 건데, 그때도 보면은 이 차씨잖아요. 그러니까 차명 계좌가 맞아요. 그렇죠. 보좌관이 차씨잖아요. 그것도 나도 그러네요. 생각했는데. 그것도. 나도 둘 다. 그렇게 차명 계좌인데. 아하. 그러니까 이미 언제부터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언제부터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할지 모르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말미에 김남국 의원 되게 비판했거든요. 네. 윤리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 그 댓글에서 보면은 실시간 댓글에서 보면 왜 김남국 욕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이 뭐 이제 뭐 법적으로는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맞아요. 뭐 그렇게는 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중독이에요.
중독이었어요. 의정 활동하면서 그 상임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막 날 세우고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막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하고 있고 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 이해충돌 의혹도 있었고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경계선을 그때 그어줬어야 된다. 그때 만약에 뭐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중징계를 받았으면은 좀 뭐 민주당 의원들 뭐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네, 그냥 네. 물어려냐고 탈당시키고 또 중용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파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런 거는 이런 거 한 명 나오는 게 어느 당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이거는 국민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저런 거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 깊숙이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어요. 5년 그렇죠.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거 있고 자본시장법 미공개 정보 네, 이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부분이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국정기획위에서 뭐 이과장 경제 이분과장 경제 2분과장 예, 맡고 하는데 있죠. 그게 AI잖아요. AI. 예. AI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AI 국가대표 5개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네이버랑 LG CNN 들어갔잖아요. 또 맞아요. 네이버하고 하정우 AI 수석은 수석. 네이버 출신이고 배경훈 산업통상부 장관은 LG AI 요쪽에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다 지금 다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더 나가면은요. 아니, 지가 주식하려고 그러면 여기 선정에 관여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오해를 안 받게 해야지. 이게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다 민감해가지고 예, 코스피 예. 5천 가려고 하는데 뭐 대주주 기준 강화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막 13만 명 청원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은 좀 주식 여론이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죠. 주식 가지고 장난하면은 패가망신하겠다 이런 말 한 지가 언젠데 최근인데 오래되지도 아직도 식지도 않았는데 저거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사선 의원이 저러고 앉아있다. 민주당 그냥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게 이 대통령 수행 그 실장인가를 했잖아요. 또 이춘석 의원이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좀 열받았는지 엄정 수사하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보좌관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 때 이번 네, 대선 네. 캠프 때 일정 팀에 있었다 뭐 이런 것도 드러났고 근데 이게 또 계속적으로 이춘석 의원이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던 분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좀 아까 나온 거는 주식시장 교란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분이 4차례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네. 내용 중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을 때 뭐 취업 제한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다. 본인은 이미 작년 10월에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작년 10월이었으면은 그 총선 이후로 이제 6개월 안에 그 공직선거법 기소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주식을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재산신고에서 차명으로 누락을 한 거래를 것인지, 했으면. 예, 이런 것들이 그때 확인이 돼서 기소를 했으면은 이분 날아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이걸로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원직에서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뭐 제명안 올린다고 하지만 윤리특위가 지금 뭐 6대 6이냐 어떻게 나눌 거냐 다시 비례대로 해갖고는 넣을 거냐 이 얘기를 갖고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저는 윤리특위를 여야가 좀 협의해서 빨리 꾸리는 모습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원래 그 운영위에서 그 6대6으로 하기로 했는데 또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비교섭 단체 그 의원들은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석수를 뭐 비례하자는 뭐 이야기, 뭐 반은 일단 여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에 있어서 좀 나누자는 이야기들 요거 갖고서는 본회의에 올리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좀 아까 이제 자본시장법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진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해촉한다. 강희정 대변인이 오늘 그걸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정기획위원회와 이 사람의 투자 관련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깊은 조사가 필요하고 왜 더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보좌관이 갑질을 당해서 나의 계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원님께 쓰도록 준 것인지 혹은 공범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냥 현금으로만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니에요.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그걸 갖고 살 수 있거든요.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산 내역들이 나온 거예요. 어제 이미. 아하. 그러면 이 계좌의 주인은 보좌관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님은 이 주식 계좌를 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산 게 내가 AI 쪽 관련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데, 분과장인데, 근데 그 주식을 산 거야. 그러면 내가 어쨌든 선행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돈을 굴려서 너에게 일정 부분 주겠다.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정말로 갑질 피해자인 것인지 혹은 일부는 받은 공범 관계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대출받아서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여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의정활동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경제 2분과장이라는 그것만 부각되지만 과거의 거래 내역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의 어떤 미공개 정보를 그 보좌관 계좌로 해서 이용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직을 활용해서 그냥 돈벌이에 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수사를 언제부터 해봐야 되고 이게 이제 영등포서에 접수가 됐는데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배당이 됐어요. 네. 이거 얘기인즉슨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은 이춘석을 버리는 분위기예요. 모르겠어요. 의원직까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지자들은 원래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 맞아요. 이게 네. 왜 이상한 사람 안 치냐. 좀 센 사람 안 쳐야지.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막 수박 댓글이 벌써 많이 달리던데요. 그러니까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 애시당초 글렀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강선우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강선우 때문에 이미 다 손절하는 상황이고,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후보자 때는 뭐 비를 같이 맞아주겠다 뭐 이런 뭐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비를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약간 했는데 바로 혼자 우사 쓰는 걸로 바로 내보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손절했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사안의 손절했어요. 무게감이라는 게 너무 이제 파급력이 큰 거죠.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강선우는 이제 뭐 그런 관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다르고 그때는 그때 열성 지지자들은 이게 이제 야당의 프레임에 넘어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더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 버렸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거기는요 민주당 누가 나와도 됩니다. 보고에서 설령 보고에서 익산 갑인가 익산 그래요. 익산시가 그냥 지금 민주당에 전라북도. 누가 공천을 받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버려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지금. 거기 지금 지난번에 이미 거기 나가고 싶은 사람들 줄 서 있을 것 지난번에 같아요. 경쟁했던 사람이 1승 1패를 주고받았거든요. 이춘석 의원과. 지난번에는 경선에서 밀려서 그 김수홍 21대 때 전 안 의원이라고 됐던. 거기가 됐고 작년에는 이겨서 이춘석 의원이 된 거예요. 이제 그 김수홍 전 의원 입장에서는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어쨌든 이번 사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국정수행 방향이나 이런 것에 이제 먹칠을 한 셈이 됐고 정청래 대표 출범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터져서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이것에 대해서는 강전의 대변인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잘하고 네, 있다. 강선우 후보자 때 보여줬었던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들 이번에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도 정청래 당대표가 긴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빨리 감찰을 해라, 사건을 조사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 착수했다. 속보 나오니까 그때 이제 탈당하면서 본인 법사위원장직까지 내려놓는다라고 입장이 나온 거예요. 민주당에서 발빠르게 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 사건이 조금 더 길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돼서 탈당을 했는데 또 제명 조치한다. 이것도 오늘 오전에 속보로 뜬 걸 보면서 이 상황을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대통령 워딩이 메시지도 나왔죠. 나왔죠. 그렇죠.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도 나왔고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관세 협정은 그래도 마무리를 했는데 이 안에서 바가지가 새고 있었던 거예요. 바깥에서 대통령은 막 힘들게 지금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로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신속하게 저는 처리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직 이춘석 의원 국회의원직 사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안 하겠죠. 뭐. 본인 끝까지 버틸 거다. 아니, 어차피 이제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이게 김남국 건하고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때는 뭐 김남국 의원은 본회의장은 아니고 화장실 상임위 중간에 뭐 나와서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하여간 뭐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는 김남국 의원하고 이제 방송사에서 많이 마주쳤잖아요.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김현정 뉴스쇼 CBS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놀랐던 게 그 김남국이 했던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 방송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방송 나오자마자 또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가 그러니까 뭐 방송을 자주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뭔가 의견을 자기 생각을 정돈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중독이에요. 세대 차이 아닙니까? 그 디지털 소통 비서관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냥 그 상임위에서도 막 한동훈 막 몰아붙이고 이 와중에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 개인의 좀 더 일탈이라면 이거는 약간 범죄에 가까운 지금 요거는 그래서 좀 무게감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국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꼬리라도 좀 잘라라. 아니 권성동 지금 돈 받았다고 지금 온 사방에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당의 부담이 안 되려면 일단 내보냈다가 억울하면은 다시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고 들어와야지. 이게 어쨌든 탈당하고 안 하고 이게 뭐 쇼가 됐든 뭐가 됐든 당에 주는 부담이란 게 다르잖아요. 권성동 요즘 뭐 1억에 무슨 쇼핑백으로 한학자한테 절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별 얘기가 다 나오죠. 쪽팔리는 일인데 절까지 하고 돈까지 받아야 되냐 그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은 좀 국힘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할 말이 없었군요.